오늘 이 현장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아까도 발언하셨지만 아까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기사가 뭐 여러 가지 물어보길래 왜 이렇게 사람 많냐 물어보길래 아까 수원에서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이 설마 검찰청 안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그렇겠느냐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검찰의 얘기가 좀 많이 또 보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 설마 검찰이 그랬겠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위원장님은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하영 부지사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그리고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거기에 그날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하영 부지사가 지금 형사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에 이 검찰의 구형 그런 게 이제 본인의 그 실제적인 형량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진술을 회유하고 또 압박을 하면서 일종의 플리바겐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진술을 잘해주면 뭔가 그 형량을 좀 낮춰줄 수도 있는 네. 뭐 그런 이제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모르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하영 부지사가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했을 때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신분의 이제 형사 피고인이 네. 검찰을 향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엄청난 불이익과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통상 우리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에 신빙성이 높은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무게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역으로 네. 검찰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뭐 CCTV나 이런 걸 만약에 없애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증거인멸 등등 여러 가지 중대 범죄의 수사 대상이 오히려 검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예요. 만약 예.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런 범죄 대상으로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검찰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아요. 강제 수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는 검찰청 내에 그 관리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결백하고 만약 그런 일이 없다 이러면 모든 증거를 다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쉽습니다. 깔끔합니다.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검찰은 그 모든 증거를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만한 권한이 있고 실제로 그 모든 증거가 검찰청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그 연어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연어를 쌍방울 관계자가 사왔다고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연어를 어디서 사왔는지 만약 사온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그 쌍방울 관계자들의 그 뭐 카드 그게 개인 카드든 법인 카드든 네. 요즘 현금 잘 안 쓰니까 그렇죠. 그런 카드 지급 내역을 사사시 강제 수사력이 있으니까 수사하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거 확인을 해서 다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현금의 가능성 그러면 검찰청 주변에 연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 탐문 수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CCTV가 한 달 만에 지워진다 삭제한다 이러는데 예. 통상 믿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CCTV가 검찰청만의 CCTV가 아니라 뭐 검찰청 바깥이라든지 그 근처 진짜로. 부근이라든지 그리고 뭐 교도소라든지 그런 CCTV를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그런 증거들을 네. 샅샅이 다 수집을 해서 봐라. 아무 구도 없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런 강제 수사력이 있고 모든 증거가 검찰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음. 수사해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일단은 일단은 그런 움직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없다. 터무니없는 이하영 말이다. 부지사가 네.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는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검찰이 내놔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주장에. 그래서 스스로 수원지검이 하지 않는다면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방문한 목표인 수원지검을 관할하는 대검에서 그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 수사에 준하는 감찰을 진행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것도 그리고 의지문제고. 또 세 사람 네. 이하영 부지사와 그리고 상방울, 김성태, 박영철 그 세 사람이 동시에 그날 특정한 날에 출정을 해서 한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 출정 기록 부분도 보면 돼요. 출정 기록만 확인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도관 그 담당했던 교도관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 예측되는 그 시간에 같이 있었는지 각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런 거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원지검이 못한다면 수원지검이 못한다는 건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은 대검에서 그걸 철저히 수사에 준하는 감찰을 해서 거기에 관한 증거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면 검찰이 억울하다면 국민들이 네. 그 제시해놓으면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간단하게. 왜 그걸 안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게요. 하시라. 하시라. 네. 자, 대검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프로세스가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니까 더 단호해지고 빨라지고 더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나간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리고 이런 현장도 21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22대 국회 당선인까지 와서 함께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고 또 달라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네. 그 한 표 한 표로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와 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국민들의 표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한숨, 네. 한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절박한 국민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당선인들도 모두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왔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거고요. 그래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많은 당선인들이 개혁적이고 네. 또 실제로 행동을 하는 그런 당선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다.